진시황 입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재위기간 27년 동안 5번에 걸쳐, 학설에 따라서는 6번이라고 합니다. 걸쳐서 국토 순시를 감행합니다. 그 옛날에 2000년 전이죠. 기원전 시대이니까 교통도 나쁘고 물자도 부족하던 그 옛날에 그 드넓은 중국 대륙을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위한 그런 황제의 행차였습니다. 황제는 자기가 이룩한 통일국가의 국토가 얼마나 넓은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고, 또한 만 백성들에게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 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여 서역으로, 북녘으로, 남쪽으로, 동해 바다까지 행차를 했습니다. 황제가 한번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사였습니다. 호종하는 군사의 숫자만도 3만 명이 넘었고, 거기 따라가는 안여자, 궁녀들이겠죠. 2,000명,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황제가 통과하는 골마다 길을 새로 닦았으며 다리를 놓고 하는 대공사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황제의 이동은 곧 중앙, 즉 서울이었죠. 함양입니다. 이 당시는. 거기에 발달된 문명을 궁벽한 국토의 구석구석까지 전한다라는 그런 파급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시였던 제5차 순시는 함양 땅을 떠나서 오늘날 섬서성, 하남성을 거쳐서 호남 땅을 둘러보고, 그 다음 양자강을 따라서 하류 쪽으로 이동, 강소성 그리고 안위성을 본 뒤에 산동반도를 한 바퀴 돌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의 국토순시는 5차에서 끝나는데 그것이 바로 함양에 돌아오지 못한 채 도중에서 숨졌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이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은 오늘날 하북성 경태라는 도시입니다. 싱타이라는 곳인데 당시에 이곳 지명은 평태였습니다. 산동 땅에서 이미 병을 얻은 황제는 이 하북에 이르러서 평태 사구궁이라는 데서 행궁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황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행들한테는 극도의 비밀로 알리질 않았습니다. 왜? 황제의 바로 옆에 있던 성상 이사와 그리고 황관 조고라는 이가 자기들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황제의 죽음을 비밀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 황제의 행차에는 진시황의 16번째 아들 호해가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황관 조고는 이 호해를 황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상 이사가 동조를 했고요. 실제로 진시황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서죠. 조서를 내립니다. 즉 태자 부소한테 황위를 넘긴다라는 거였습니다. 맏아들 부소, 그는 아주 강직하고 도량이 넓은 인물이었어요. 아버지의 정책에 대해서도 잔혹하다고 반대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때는 황제가 미워했지만은 황제감으로서는 장남만한 이가 없다라는 것을 진시황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황위를 맏아들에게 준다라고 조서를 썼는데, 이 황관 조고가 그것을 치워버리고 가짜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자를 시켜서 그것을 서울로 보냅니다. 가짜 조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태자 부소는 이 조서를 받는 즉시 자진하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란 치엄한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부소는 그 조서를 읽고 놀랐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명이고 황제의 명이니까 달리 도리가 없다 하고는 독약을 마시고 숨을 거둡니다. 그때 옆에 지키고 있던 대장군 몽이엄이 태자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아무래도 의심스럽다고. 황제가 서울에 돌아오면 신상을 다 알아보고 그 뒤에 죽어도 괜찮다고 말립니다. 자기한테는 30만 대군이 있으니까 태자를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소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편 황제가 죽었는데 그 더운 날이었습니다. 황제가 탄 수레에서는 냄새가 풍길 수밖에 없어요. 그 냄새 때문에 일행이 의심할까 싶어서 황관 조고는 썩은 생선들을 그 수레 앞에다가 들이워가지고 그 냄새로 시신이 썩는 냄새를 커버하고 그런 짓거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에 오른 호해, 그가 바로 제2대 진나라 황제였는데 그게 바로 진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이 황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형태에서 생산되는 고순주라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순주, 옛고자에 순할 순자를 씁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작은 병의 고순주는 고순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진양이라는 글자는 중국 백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진자는 묵힐 진자입니다. 오래 숙성시켰다라는 뜻이고 양은 술빚을 양자니까 술주자와 같습니다. 오래 묵힌 술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양 10, 진양 15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얼마나 묵힌 술이 이 소력에 포함되어 있느냐, 15년, 10년, 그걸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빈티지죠. 이 고순주의 역사는 2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전설의 국가라고 했던 하나라, 상나라 같은 나라들, 지금 학설로는 실제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시대니까 3000년 전이 됩니다. 그 고대의 왕들부터 국가에 큰일이 있거나 명절이 있으면은 명산을 찾아가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의례였습니다. 그것을 봉선의식이라고 해요. 아까 말한 진시황도 전국을 그렇게 돌면서 태산이라든가 형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꼭 봉선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술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라 시절에 이 형태에서는 아직 술을 만들질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술이 뭔지를 몰랐고, 그러다가 이 봉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곡식을 준비했는데 그때 기장, 조 종류의 그 기장이라는 거 있죠. 그걸 씻어가지고 어디다 보관해뒀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그걸 찾으러 가봤더니 벌써 변질이 돼갖고 헝건히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게 최초의 술의 발견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여겨서 그걸 그 다음부터 제사에 이용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제주, 제사술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형태 지방에서는 그때 그 기장을 호상지서라고 합니다. 호란 이름의 땅에서 얻어진 기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형태 지방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이 형태의 사람들은 자기네 지방이 중국 술의 발상지다
이런 자랑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토록 이 형태에서는 술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중국 고대 왕국 중에 그리고 거기에 군주들 중에 최고의 나쁜 놈, 폭군으로 알려진 두 임금이 있죠. 글왕과 주왕입니다. 흔히 그 둘을 글주라고 하죠. 상나라 마지막 왕이 바로 주왕입니다. 흔히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상나라를. 그 주왕이 좋아했던 여자가 달기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달기가 황제한테 그럽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제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게 뭐냐? 바로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저수지를 파고 거기다가 술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술호수예요. 그 위에 배를 부리고 지나가면서 그냥 떠마시면 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 호수 주변의 모든 나무에다가는 싱싱한 소고기, 돼지고기를 토막대로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요. 어디선 배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겠다 이 뜻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주지육림이란 말입니다. 술로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루었다라는 그거였는데 그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형태의 땅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대의 주왕 달기에 그 문란한 정치 행각이 벌어졌던 곳, 그리고 진시황이 최후의 숨을 거둔 곳, 그리고 술의 발산지이기도 한 이 땅에서 나오는 술이 바로 고순주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순, 애꽃자의 순할 순자의 이름은 어떻게 유래되느냐 하면은 고성 순덕이란 말에서 나옵니다. 고성, 오래된 성, 오래된 도시에 순한 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이라는 것은 형태, 싱타이를 가리키고 순덕은 여기서 나오는 우리 고순주를 마시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자 순할 순자는요 무슨 글자와 같으냐 하면은 화기로울 화자하고 뜻이 같습니다. 즉 화해롭다, 화목하다 할 때 그 화자입니다. 우리나라의 KTX 중에 뭐 산천호가 이러고 있듯이 중국 고속열차에 제일 흔한 것이 화해호입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이 화자입니다. 순할 순자와 화기로울 화자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어우러진 주변과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잘 화목롭게 섞이는 것, 하모니,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술 이름도 그래서 넓게 펴면은 역사 깊은 땅 싱타에서 나오는 가장 조화로운 술, 화해로운 술, 그게 바로 고선주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1949년에 이르러가지고 여기 기존에 있던 민간의 술도가들을 또 통합이 돼가지고 국영 형태 주업이라는 것이 세워지면서 오늘날 고선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르러서는 농향형 술만 만들다가 80년대에 와서 장향형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장향형은 그만큼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산출이 적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술값은 높이 붙여 받을 수 있겠죠. 하북지방에서 장향술로 한번 이름을 떨쳐보겠다 해서 만든 술이 고순주 중에서의 장향형들입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걸쳐서 술을 만들기 시작했고 시장에 선을 보였는데 그때부터 나온 말이 남쪽에는 모태주가 있고 북쪽에는 고순주가 있다. 남이우 모태요 북유
고순이다 이렇게 칭송의 말들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싱타의 형태가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은요, 북경에서 바로 남쪽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태양산 산맥이 뻗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제주항공이 날아가는 데가 석가장이라는 데입니다. 북경에서 한 2시간 거리죠. 그 석가장에서 또 남쪽으로 1시간 거리쯤 내려오면은 싱타이 형태가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허베이의 장양영술. 근데 제가 장양술은 못 구하고 여기 고순진양은 농양입니다. 하북 허베이에서 나오는 우리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술이 형수 노백간이라는 술이죠. 형수가 술로서 제일 크게 발달된 술입니다. 근데 그 형수가 바로 이 형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다 술 고향이죠. 형수에서 나오는 술들이 대개가 75도짜리도 있듯이 독한 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빼갈이란 말이 거기서 유래됐다 그랬죠. 백간에서. 그 옆에 있는 이 싱타이 술들은 대조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쪽 술들은 같은 도수인데도 훨씬 부드러워요. 지금 이 술도 그런데 입에 들어오면서도 이 도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품 있게 가라앉아 줍니다. 그러면서 단맛이 은은하게 퍼져주고 향이 거하게 사라집니다.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고 뒷맛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이 술회사에서 내세우는 자랑인데 그 느낌이 옵니다. 제가 이 고선주 장향형 술은 마셔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오타이 쪽 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 또 태양산을 여행하고 이러실 적에 허베이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고순주 이 술을 드실 적에는 또 한번 자신의 위험을 드높이고 한편으로는 불로장생의 선약을 구하겠다고 애를 썼던 그러면서도 길 위에서 허무하게 숨진 진시황의 생애를 떠올리고 또 권력을 잡았다고 그렇게 주지 육림에 빠져들었던 폭군의 생애도 생각해보면서 이 유서 깊은 땅에서 나오는 술의 맛에 빠져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